둘, 셋. 안녕하세요. 부산 민원연의 지역 언론 톡파보기 지톡 김영란, 문미준입니다. 오. 저희 부산 민원연의 지역 언론 톡파보기가 벌써 3회를 맞이했습니다. 와. 한 번만 해도 대단한 거라 생각했는데 네. 세 번째, 아니 10번째까지 한번 가봅시다. 네, 우리 목표 10번째. 잘 가봅시다. 좋습니다. 우리 그런데 지난 그 두 편을 통해서 부산의 지역 언론을 좀 날카롭게 지적하기도 하고 비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부산 민원연의 역할이 아무래도 지역 언론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이다 보니 뭔가 달콤한 말보다는 쓴소리를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 민원연이 작정하고 좋은 보도 프로그램 한번 칭찬해보자 라고 판을 벌린 기획이 있는데요. 분기별 좋은 보도 프로그램 선정입니다. 근데 저희 부산 민원연에서는 각 분기마다 좋은 보도 그리고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에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3분기는 특별히 코로나19, 폭우, 폭염, 태풍 이렇게 각종 재난, 재해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부산의 지역 언론이 어떤 빛나는 역할을 했는지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민원연이 3분기에 선정한 좋은 보도 프로그램 첫 번째 보도는 뭔가요? 네, 첫 번째 좋은 보도는 KBS 부산 뉴스9의 공공보건의료 기획보도입니다. 공공보건의료 기획이라니 아무래도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재난과 관련 있는 보도였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KBS 부산의 뉴스9은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4차례에 걸쳐서 부산의 공공보건의료 실태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조명했는데요. 그 보도에 따르면 의심 환자 검체 분석을 하는 연구원이 6명밖에 되지 않는 현실, 그리고 총액 인건비 제도로 인해 전문 역학 조사관 채용이 가로막힌 것, 그리고 음악 병상 인프라 부실, 또 부산의료원의 감염내과 전문의가 없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들어서 부산 공공의료 체계의 열악함을 드러냈습니다. 보도 리스트를 보니까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거는 7월에 공공보건의료 기획보도와 관련된 내용이었던 것 같고 9월 1일자 보도도 한 건이 포함되어 있던데 그거는 왜 포함된 건가요? 네, 9월 1일은 감염병 예방법 개정 법안이 처음 시행되던 날이었는데요. 이 시행 날짜에 맞춰서 노준철 기자가 부산 지역 16개 구군의 역학조사관 의무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점검을 했고요. 그 점검한 내용을 다룬 보도가 9월 1일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역학조사관 둘 다 굉장히 생소한 말들인데요. 역학조사관은 그래도 생각해보건대 뭔가 코로나19 국면에 좀 주요하게 떠올라서 뭔가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동선을 파악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전문성을 갖춘 역학조사관을 각 시도에 2명씩 배치하도록 정부가 제도를 마련했었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각 구군에도 역학조사관을 1명씩 의무적으로 두도록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유예기간 6개월을 거쳐서 9월 1일 날 시행이 되었고요. 시행되는 그 당일에 이제 기자가 바로 보도로 이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에 기획 보도를 통해서 역학조사관의 역할 그리고 부산의 열악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지적한 다음 그 법안 개정이 시행되는 날에 맞춰서 점검까지 했다는 거네요. 그래서 기획에만 머무르지 않고 뒤이어서 추적해서 또 보도를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완성도 있는 보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보도를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네, 심사위원들께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고 또 언제든지 이런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긴 상황에서 지역 언론이 공공의료를 점검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KBS 부산 노준철 기자가 이를 깊게 파고들어줘서 꼭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역민이 알고 싶었던 정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내용을 콕 집어서 좀 심층적으로 잘 보도한 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좋은 보도는 뭔가요? 유튜브 스트리밍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한 부산 MBC의 재난 방송입니다. 지상파 방송이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재난 방송을 했다고요? 네, 9월 3일과 7일 두 차례의 큰 태풍
태풍이 부산을 덮쳤잖아요. 마이삭과 하이선 이 두 태풍은 새벽 시간대에 부산에 최근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방송사의 편성상 새벽 시간대에 태풍 대응 방송을 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부산 MBC는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이를 극복을 했죠. 저도 태풍 당시에는 그 부산 MBC에서 이런 스트리밍을 하는지 몰라가지고 못 봤는데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채팅과 그때 상황들이 생생하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상 깊었던 거는 뭐 아나운서님 우리 집 창문에 문어가 붙어 있어요. 고등어가 우리 집 안에 들어왔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냥 단순히 재미 농담이라기보다는 다들 비바람이 거세게 부니까 불안하고 이런데 그런 가벼운 농담으로 뭔가 서로의 뭔가 기분을 다독여주고 그런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부산 교통정보센터에 CCTV를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부산 여러 곳곳의 그림을 보여주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센텀에는 바람이 심하게 부니까 센텀에 사시는 분들은 밖에 나가지 않는 게 좋겠다. 라는 이런 정보도 제공해 주시고 또 그것을 함께 시청하고 있는 지역민들은 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서 그거를 공유를 하고 그러면 그걸 또 다 같이 보면서 지금 내 지역 부산에 태풍이 이런 식으로 오고 있구나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뭔가 지역 밀착적인 정보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부산 MBC의 이번 시도는 시간적인 한계와 제약을 탈피했다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마이삭 때는 3시간 53분, 하이선 때는 6시간 52분간 재난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평가를 했죠? 네, 대체적으로 이번 부산 MBC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는 참 신하다, 꼭 필요한 재난방송이다 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부산 MBC에 전달하고 싶은 평가가 있어서 하나 뽑아왔습니다. 새로운 시도로 좋긴 좋은데 한 아나운서가 10년시간의 노동을 한 거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아나운서뿐 아니라 제작진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렇다 보니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러한 시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뭔가 특정 제작진들의 노동력 아나운서 한 명의 노동력으로만 이게 이어진다면 단발성 시도에 머무르는 것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노동 친화적인 방법으로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좋은 보도인 건 분명합니다. 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 좋은 보도는 무엇인가요? 8월 25일 부산일보 1면에 실린 신고리 3, 4호기 지난달 폭우 때 송전 설비 침수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앞선 저희가 그 두 번째 특파 보기에서도 얘기했듯이 7월에 진짜 부산에 비가 많이 내렸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신고리 3, 4호기 송전 설비 일부가 침수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기사는 원전 당국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주변의 지역민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서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오면에서는 또 두 건의 기사가 더 실렸는데요. 원전 당국이 침수를 시인한 장소가 있어요. 근데 그 시인한 장소 외에도 침수가 된 것 같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곳이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는데요. 해당 의혹은 그 전문 교수님의 그 인터뷰를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읽다 보면 저같이 원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은 그 물 한두 방울 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사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원인에도 해일이 있었다. 물은 원전 운영의 가장 큰 위협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기사를 보면서 원전 송전 설비에 물이 들어가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고 이것을 지역민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굉장히 큰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한 건의 보도가 더 있었는데요. 부산일보는 신고리 3호기 제2차 정기검사 보고서를 입수했다라고 합니다. 이 입수한 보고서 내용 중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신고리 3호기 경납 건물 벽에 2개의 그러니까 구멍이 확인됐다고 적시되어 있었대요. 그 보고서에. 그래서 이 구멍이 있으면 그 구멍으로 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구멍에서 방사능 물질이 나올 수도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데도 이것도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부산일보가 보고서를 입수해서 밝혔습니다.
이번 좋은 보도에서는 부산일보의 이 3건을 좋은 보도로 선정했는데요. 이 외에도 부산일보는 지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원전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보도를 응원한다라는 의미에서 좋은 보도를 선정한 것도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한 달 전 폭우로 인한 원전 침수, 부산일보의 보도로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좋은 보도로 선정하는 바이고요. 심사위원께서는 어떻게 또 평가해 주셨냐면요. 원전은 폭발하지 않는 이상 전국 언론에선 보도하지 않습니다. 원전이 주요 광고주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부산일보가 위기 상황을 체크해서 한 달 뒤라도 보도를 했고 원전 안전을 점검했다는 걸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전 문제는 지역 언론 역할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한 부산일보의 원전 관련 보도를 추천합니다. 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3편의 좋은 보도 프로그램을 같이 봤습니다. 저희가 3편만 선정하긴 했지만 그 3편에는 포함되지 못한 더 좋은 보도들, 프로그램들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도 저희는 이렇게 지역 언론의 좋은 보도를 발굴해서 그 가치를 알리는 역할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보도와 프로그램들은 더보기란에 링크로 달아놓을 테니까요. 꼭 한 번씩 방문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부산민원련의 지역 언론 톡파보기 지톡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